이게 맞아? 아파트값 상승 멈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일단 여러분 이 지표를 먼저 한번 보시죠. 전국 아파트 매매값 변동률 이번 주입니다. 11월 11일 기준으로 멈췄습니다. 11월 4일 지난주 0.01% 올라갔는데 11월 11일 이번 주는 0.00%입니다. 멈췄어요. 지난 8월 12일 0.08%까지 올라가면서 주가가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 따지고 보면 5월 20일 0.01%에서 11월 4일 0.01%까지 21주 연속 상승을 했으나 이 상승이 이제 끝났다는 얘기. 뭔가 시장의 분위기가 확 바뀌는 느낌이죠. 충분히 바뀌는 느낌이 됩니다. 그만큼 대출을 조이잖아요. 그죠? 대출을 조이니까 집 사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었다. 집 사는 수요가 줄어들면 여러분 가격은 떨어지는데 가격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수도권은 어떻게 됐을까? 상승폭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상승폭이 이제 0.03%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0일에 0.18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폭으로 떨어졌죠. 그죠? 지금 시장의 수도권도 조만간 이제 0.0% 상승이 멈춤 그런 시간이 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서울은 어떠냐? 서울도 낙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34주 연속 상승을 하고 있지만 지난 8월 12일에 0.32%까지 상승폭을 굉장히 키웠거든요. 5년 사이에 가장 높다 할 정도로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9월 9일에는 0.23%로 상승폭을 좀 줄였어요. 그러다가 11월 4일 0.07%로 상승폭 줄였고요. 11월 11일에는 0.06%로 상승폭을 확 줄였습니다. 뭔가 시장에 변화가 있고 움직임이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만큼 지표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지표가 변하고 있다는 것은 그 외에 다른 지표들도 함께 변한다는 뜻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상승폭이 줄어든 데는 거래량이 많이 줄어듭니다. 11월 현재는 356건이 거래가 됐거든요. 10월은 3094건입니다. 9월은 끝났습니다. 3076건으로. 어떻게 따지면 7월에 9177건에 비하면 3분의 1토막이에요. 8월에 6462건에 비해도 절반으로 떨어졌고요. 지금 10월에는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건수는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벌써 3094건이니까 9월을 능가했잖아요. 이대로면 뭐 4,000건, 5,000건을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시장은요 좀 가라앉아 보이는 것은 분명합니다. 당장 말입니다. 역대 평균치가 6,040건인데 이게 월 평균 6.40건이거든요. 아마도 10월은 좀 올라갈 것 같기는 해요. 그죠? 지금 현재로 보면 올라갈 것 같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좀 내려가자 하는 분위기가 많이 깔려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실제 거래액도 보면요. 거래액이 좀 바뀌었어요. 지난 6월에 12억 3,717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원래 12억 5천만 원이 넘었었거든요. 이게 바뀌면서 9월이 최고치가 돼버렸습니다. 12억 3,989만 원. 9월이. 이게 9월이 바뀌니까 뭔가 분위기가 좀 해석하기가 애매하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왜? 9월이 다시 올라간 분위기잖아요. 그죠? 9월이 지금 거래가 3,076건으로 줄어들었는데 금액은 올라가고 있으니까 뭔가 다시 올라가는 분위기다. 그런데 시장에서는요. 모수가 적기 때문에 올라간 거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11월에는 현재까지는요. 11억 2,524만 원이고요. 11월 지금 며칠 지났죠. 반은 지났잖아요. 10억 375만 원. 뭔가 가격이 좀 우하향하고 있는 것은 보이죠. 전체적으로. 게다가 지금 시장은요. 매물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물이 늘어난다. 지금 11월 14일 현재 88,745건입니다. 연초 대비하면요 14,816건이나 늘었습니다. 73,929건이 88,745건이 됐으니까 연초 대비 20%가 늘어난 거예요. 팔고자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진 겁니다.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은요 떨어집니다.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지난 9월 5일에 8만 건을 넘어서기 시작을 하더니요. 지난 10월 17일에는 기본적인 총 수요라고 이야기하는 8만 5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8만 7,756건을 넘어섰고요. 11월 14일에는요. 8만 8,745건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건수는 많으니까 결국은 매도자 우위시장이 아니라 매수자 우위시장이라는 거예요. 매수자 우위시장은요. 계약할 때 깎을 수 있습니다. 네, 계약할 때. 아니 뭐 1,000만 원만 깎아주시죠. 이러면 팔고 싶어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급하니까 그냥 깎아주고 팝니다. 네, 그래서 시장은 지금 더 떨어질 확률이 높아졌다. 게다가 11월, 12월, 1월까지도 비수기입니다. 이게 입학 시즌이 오기 전까지는 비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값은 더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전셋값이에요. 전셋값은 77주 연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임대차 3법 폐지를 시켜야 되는데 이거 폐지 안 시키니까 계속 올라가는 것 아니냐. 도대체 윤석열 정부는 뭐 하고 있느냐. 이거 못 바꾸니까 거대 야당이 말을 안 들어주니까 못한다. 이렇게만 말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호소를 해라. 여론 정치를 해야 된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거잖아요. 금융투자 소득세도 바꿨잖아요. 임대차 3법도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아킬레스건입니다. 네, 전셋값이 또 올라간다는 것은 또 언젠가는 집값을 밀어 올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나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악재 중에. 네, 악재가 있기는 있어요. 집값이 안정됐으면 저는 좋겠다. 이게 저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아파트값이 전셋값이 또 올라가니까 77주 연속 올라가니까 이게 또 밀어 올릴까 막 걱정은 된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집값은 이제 뭔가 안정궤도로 들어서고 있는 분위기는 느껴집니다. 게다가 이게 경기 침체까지 만약에 겹치면 저는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여러분들 항상 마련하시고 대응하시는 거 저는 좋겠다. 그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집값이 변화가 심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